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한양행 그리고 오스코템에 대해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유한양행도 마찬가지고 오스코템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존슨앤존슨이 이제 타그레스와 대비되는 타그레스와 비교되는 그런 렉나자 그리고 리그리반트 병역요법에 대한 임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려서 성공입니다. 네, 성공이에요. 그런데 시장에서 봤던 것과 그리고 개인 투자자 혹은 이 약을 바라보는 의사라던가 혹은 환자들이 봤던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분석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는 것,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런 환자라던가 혹은 쓰일 수 있는 그런 의사라던가 이쪽에서 보는 것과 시장에서 봤던 것에 대한 차이점과 그리고 정말로 유황야행과 오스코텍이 관여하고 있는 그런 존슨앤존슨의 그런 렉나자, 리그리반트 병역요법이 정말로 진정으로 성공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전체 생존 기간은 24일에 에스모스 나올 것이고 이번에는 무진행 생존 기간이라고 해서 이제 PFS에 대한 결과값이 발표가 되었어요. 어떤 식의 결과값이 발표가 되었느냐? 일단 무진행 생존 기간이라고 한다면 암의 진행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그런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암이 뭐 3기면 4기로 넘어가지 않는 그런 기간을 말을 하는 거겠죠. 종양이 커지지 않는, 전이가 되지 않는 그런 기간을 말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일단 타그레소 대비해서 약 한 20%, 네, 20% 이상이 이제 늘어난 것이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결국 23.7개월 그러니까 아미반타막 그리고 렉나자를 비교했을 때는 23.7개월이 무진행 생존 기간이고요. 타그리소를 봤을 때는 이거 아스트라제네카에 현재 쓰이고 있는 그런 폐암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6.6개월로 정확히는 대략 30%가량 약 30%의 개선율을 보였습니다. 뭐 엄청난 성공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치이고 다만 여기에 대해서 그럼 왜 급락이 나오는 건데 왜 한국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 건데 라고 물어보신다면 일단 첫 번째 시장에서 요구하고 있었던 혹은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었던 것들이 굉장히 길었어요. 얼마나 길었느냐 쉽게 좀 설명해 드려볼게요. 일단 지금 보시면 자 타그리소가 무진행 생존 기간이 18.9개월 그리고 이번에 존슨앤존슨이 발표한 무진행 생존 기간이 23.7개월로 30%가량 급증했기 때문에 사실 임상은 성공이 맞아요. 다만 시장에서는 대략 한 30개월 정도 여기서 또 7개월이 추가된 30개월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었고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럼 해외 시장에서 존슨앤존슨이 뭐 지금 유관양일처럼 주가가 뭐 10% 이상 폭락했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별 반응 없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도 딱히 뭐 폭등했다던가 그런 반응이 없었고요. 그러면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기대감을 너무나도 좀 펌핑시켜 놨었던 그런 시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온 것이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환자 입장에서 그러면 내가 타그로스를 먹었을 때 타그로스를 통해서 치료를 받았을 때에는 18.9개월이 이제 무진행 생존 기간이고 그리고 렉나자 그리고 리그리반트의 그런 병역기법에서는 2, 3.7개월이 무진행 생존 기간이면은 당연히 7개월 정도를 더 이제 무진행 생존 기간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렉나자와 그리고 리그레반트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럼 시장에서는 왜 30개월을 예상을 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 타그리소가 화학용법이 있어요. 타그리소 플러스 화학용법 여기서 무진행 생존 기간이 무려 29.4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번에 유한양의 오스코테 그리고 존슨앤존슨의 23.7개월보다 대략 한 6개월 정도가 더 길어요. 이에 따라서 이번 임상은 기대 미만이다 혹은 임상 실패다라고 보는 그런 컨센서스가 쌓이면서 이런 식의 급락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다만 이거는 사실상 의사라던가 혹은 환자 입장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숫자만 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겠지만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화학요법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드라마를 봤을 때, 영화를 봤을 때, 이 항암요법을 통해서, 항암 치료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막대한 부작용들, 예를 들어서, 뭐, 전이가 된다거나, 실제로 타그리소가 이용했을 때보다 그런 렉나자라던가 혹은 렉나자 리그리반트를 병용했을 때의 전이 효과도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전이라던가 혹은 뭐 탈모, 머리가 빠지는 탈모라던가 뭐 구토라던가 혹은 움직이기 힘들 정도의 그런 피로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인데 좀 쉽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이런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러니까 암에 좀 시달리고 있는 그런 분들의 좀 얘기를 들어봤을 때에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어릴 때 달리기를 막 했어요. 달리기를 막 하다가 갑작스럽게 체력에 대한 한계가 오면서 토할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갑자기 토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에 10배 정도가 24시간 내내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토할 것 같아. 확실히 토해. 이런 정도의 증상. 여기에 뭐 두통이라던가 피로감도 다 포함이겠죠. 몸도 무겁고, 머리도 빠지고, 시력도 안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대략 한 10배 정도가 24시간 진행된다. 그리고 다른 분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에는, 우리가 술을 굉장히 과음했을 때, 포금했을 때, 그 다음날에 대략 한 3시간에서 4시간만 자고 일어났을 때, 억지로 일어났을 때 그 피로감이 있죠. 엄청난 피로감, 두통, 속의 메스꺼움 이런 것들에 대략 한 5배 정도, 5배 정도에서 한 7배 정도의 그런 피로감이 24시간 내내 지속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화학 용법을 사용했을 때 대표적인 부작용들이 이런 거예요. 특히나 이 타그레스를 사용했을 때도 가장 어려운 문제점 중에 하나가 심장 질환이에요. 심장 질환이 영구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화학 용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타그레소에 가지고 있는 그런 고유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미 렉나자가 2차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어요. 참고로 렉나자는 올해 이제 하반기에 1차 치료제로서의 그런 급여 확대 약평이가 통과되었고요. 1차 치료제로서의 그런 허가까지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결국 어, 2차 치료제로서의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고 1차 치료제로서의 역할도 조만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뭐 매출액은 최소 1,000억 원 이상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그 2차 치료제로서 쓰이면서 당연히 이거 쓰이면서 받았던 그런 환자도 있을 것이고 혹은 의사도 있을 것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도 좀 분석을 좀 하면서 일단 제 지인분 중에 한 분이 이제 흉부외과에 그런 의사분도 계시기도 하고 그리고 인터뷰 자료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따면서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유한양행과 오스코트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를 하기 전부터 굉장히 깊이 있게 분석을 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가장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유한양행 오스코트에 투자 중이고요. 그 전에 기본적 분석을 위주로 해드렸을 때도 말씀드린 부분이죠. 당연히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4년 동안 최근 4년 동안 가장 큰 손실을 보고 있어요. 네, 수익률 기준으로 그리고 손실금 기준으로도 가장 큰 손실을 네, 4년 동안 이 두 종목, 그러니까 한 종목만 봤을 때는 가장 큰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고, 사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불안감에 떨고 있다던가, 혹은 굉장히 좀 화가 나는 상황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딱히 없어요. 물론 시장의 기대가 너무나도 커져 있었고, 테마성의 이슈가 너무나도 커져 있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과대 낙폭, 폭락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짜증은 나지만 그런 것 외에서는 어차피 이 4일이면은 전체 생존 기간까지 발표가 되면서 이쪽에 대한 기대감을 저는 충분히 쌓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존슨앤존슨 측에서는 미국과 유럽에 올해 내에 FDA를 측으로부터 이제 상용화에 대한 신청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우려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분들의 그런 인터뷰라던가 혹은 제가 따로 이제 알아내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렉나자와 타그레스는 이 단독으로 활용했을 때에는 그 효과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다. 단독입니다. 렉나자와 그리고 존슨앤존슨의 그런 약품까지 하게 됐을 때는 훨씬 더 큰 효과를 내는 것이고 아미반타마카 했을 때 훨씬 큰 효과를 내는 것이고 단독으로 했을 때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제치료제 유한양행 렉나자만 일단은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이 단독으로서의 비교했을 때도 효과가 큰 차이가 얼마 없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일단 그러면 렉나자를 언제 그러면 처방을 해주고 그리고 타그레스를 언제 처방을 해주냐 이런 식의 좀 궁금증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일단 렉나자 같은 경우는 사실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뭐 이거는 뭐 임상 결과 통해서 말을 했죠. 존슨존슨 밝혔습니다. 타겟수 비교했을 때 이런 무신의 생존 기간, 그리고 전체 생존 기간이 압도적으로 뛰어난 것은 맞고, 그리고 무엇보다 안정성이라던가 부작용이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1차 치료제로서의 그 역할을 이제 타그레스로 대신할 수 있을 정도의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라고 확정을 지어서 말을 하고 있고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이번 임상은 성공이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어요. 네, 유한양행도 이번 임상 성공이라고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약을 처방한다거나 혹은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에도 결국 렉나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대부분은 다 타그레스를 썼대요. 그냥 왜냐면 타그레스는 워낙에 아스트라제네카라는 유럽의 그런 글로벌 탑 수준인 그런 제약사에서 만드는 것이고 이제 렉나자는 유한양행이라는 국내기에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타그레스를 위주로 썼지만 이제 이게 쓰면 쓸수록 부작용도 마찬가지고 효과는 딱히 큰 차이가 없고
부작용 같은 경우도 훨씬 더 타그레스가 적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효과를 이제는 확실하게 좀 볼 수 있는 시기에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것들을 보면 저는 랭라자만으로도 타그레스를 이길 수 있을 정도. 왜냐면 타그레스 같은 경우는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그래봤자 막 손저림 정도. 손저림. 뭐 아니면은 손이 내 팔이 그대로 있는데 뭐 이상한 감각 이 정도가 그냥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타그레스 같은 경우는 심장병, 심장 합병증이 특히나 이거 한병째 한 번 걸리면 영구적으로 간다고 합니다. 영구적으로 간다고 해요. 이쪽에 대한 치명적인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환자에게 선택권을 주든 아니면 의사에게 선택권을 주든 이제 감염가서 국내에서는 타그레스에서 랭라자 단독임에도 불구하고 랭라자로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특히 화학용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분들 특히 그럴 것 같은데, 오래 사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아무리 부작용이 심해도 아무리 삶의 질이 떨어져도 오래 사는 게 중요하다. 따라서 타그레스와 화학용법에 대한 그런 뭐랄까요, 그런 효과 이런 것들을 뛰어넘지 못했기 때문에 유한양행과 오스코테, 존슨앤존슨의 임상은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전혀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 의사 입장에서, 처방을 해주는 입장에서 화학용법은 마지막에 쓰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아니면 더 이상 생존하기가 어려운 수준까지 왔을 때 쓰는 것이지 처음부터 그냥 잘 살고 있는 그런 폐암 환자에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1차 치료제로서의 역할은 결국에는 타겟소 단독과 그리고 랭라자 그리고 아미반타맙의 그런 병용을 보는 것이 맞는 것이고, 국내에서는 랭라자 단독과 타겟소 단독을 봐도 되겠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그리고 1차 치료제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을 것이고, 특히 존슨앤존슨과 오스코트, 유한양행이 머리가 없어서 화학용법을 임상을 안 한 게 아니에요. 네. 당연히 화학용법을 하게 되면 당연히 무진행 생존 기간, PFS라던가 혹은 OS 전체 생존 기간이 당연히 더 증가할 겁니다. 다만 이들의 일단 첫 번째 목표는 1차 치료제를 잡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만 하더라도 무려 10조 원의 그런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 1차 치료제 시장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지, 화학용법보다 무진행 생존 기간이 더 낮게 나왔다고 해서 임상 실패로 보는 것이 사실상 아직은 말이 안 되는 수준이다. 물론 이번에 이 4일에 이제 에스모에서 발표될 그런 전체 생존 기회단과 혹은 전체적인 그런 발표 수치를 보면서 임상 실패인지 성공인지는 조금 더 명확하게 나올 것입니다. 다만 그 전에 결국 이 정도의 수치를 가지고 실패로 단언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오히려 성공이면 성공이지 실패를 봤을 때는 좀 무리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뇌전이 환자에 있어서도 폐암 같은 경우는 뇌전이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죠. 뇌전이 같은 경우는 거의 못 산다고 보시면 되는 것인데, 뇌전이 환자에 있어서도 랭라자 단독 임상이 타그레소보다 오히려 더 뛰어났어요. 오히려 더 뛰어났습니다. 특히 이제 2차 치료제로서의 한국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임상 결과를 보면 뇌전이 환자의 겨우 20%를 포함해서 이제 발표된 타그리스의 그런 PFS 무진행 생존 기간이 18.9개월이에요. 18.9개월. 그런데 뇌전이 환자가 36%, 그러니까 훨씬 더 불리한 환경에서 임상을 진행한 거죠. 무려 36%가 참여한 그런 유한양행의 랭라자 단독 임상에서는 무려 PFS가 26.1개월로 20% 이상의 그런 효과를 냈다는 겁니다. 따라서 뇌전 환자도 거의 1.5배 이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후가 훨씬 더 안 좋은 환자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PFS 무진의 생존 기간이 20% 이상 타그레스에 비해 앞선다는 것은 랭라자 하나만 보더라도 타그레스보다 더 뛰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지표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이런 정도의 그런 폭락세는 사실상 좀 국내에서 좀 한정되는 폭락세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은 항상 이런 거죠. 우리나라 애널리스트 혹은 우리나라의 그런 시장 분위기를 보면 기대감을 이빠이 끌어와요. 기대감을 이빠이 끌어오고 실질적인 수치가 이 정도면은 기대감이 이 정도입니다. 이건 미국과는 정반대예요. 미국은 기대감을 최대한 낮춥니다.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을 높이는 전략을 쓰는데, 우리나라는 기대감만 이빠이 키워와서, 이거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예요.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사전지처럼 개인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이제 기관들도 똑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신중할 부분이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식의 좀 생각을 해보고는 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얻는 것도 있고 더 배우는 것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다만 그럼에도 이 정도의 그런 폭락세는 사실상 좀 이해하기가 힘든 정도의 그런 폭락세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유한여행 같은 경우도 이미 타그로스 대비해서
그런 7개월 정도의 그런 무진행 생존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1차 치료 제로스의 성공은 뭐 당연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다만 주가의 폭락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 사일에 전체적인 결과 발표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지금이야 뭐 시장 규모가 10조 원 정도지만 앞으로 폐암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공기의 질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는 렉나자가 타이거스보다 훨씬 더 앞선다는 결과 발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를 봤을 때에는 결국에는 저는 유한양도 마찬가지고 오스코트도 마찬가지고 지금 정도의 폭락세는 오히려 좀 기회가 좀 커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 겁니다. 더 적용 부작용으로, 그러니까 더 작은 부작용으로, 사실상 훨씬 더 작은 부작용이죠. 훨씬 더 작은 부작용으로 더 오래 사는 것이 이번 임상을 통해서 발표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 전체 생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인데 이 사이에도 만약에 타그스 단독보다 더 높은 전체 생존 기간을 발표할 경우, 이미 뭐 존슨앤존슨에서 따로 발표한 것을 봤을 때에는 이미 더 높아지긴 했습니다. 20% 정도 더 높아지긴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좀 기대할 만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요한양의 오스코텍에 대한 분석이었고, 저 역시나 손실을 꽤나 크게 보고 있어요. 최근 4년 동안 투자하면서 그러니까 손실금 혹은 수익률 전부 다 가장 큰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히 우려한다거나 불안감에 처해 있지는 않고 오히려 더 좋은 기회로 활용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따라서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유한양의 그리고 오스코텍, 존슨앤존슨이 엮여 있는 그런 아미반타마, 렘라자에 대한 병용 임상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스와도 좀 비교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필승!